리정아 동무, 솔직하게 말하라오. 윤철 동무와 무슨 관계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거짓말. 어둠 속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신문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리정아 동무! 날래 대답하시라오. 윤철 동무와 무슨 관계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거짓말! 이 편지는 뭐요? 정화, 당신만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이게 아무 관계도 아니란 말이오.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다. 사랑이란 게 북조선에선 사치가 아니라 죄라는 걸. 서울 2024년 11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라디오에서 반갑습니다가 흘러나왔다. 손이 멈췄다. 국자를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 이 노래. 윤철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눈을 감으니 1995년 평양중앙병원 복도가 보였다. 하얀 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사람. 그해 봄, 난 중앙병원 외과 간호사였다. 29, 결혼도 못한 처녀가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당의 헌신자로 살고 있었다. 리정아 동무, 오늘 새로운 간부 환자 담당하시오. 정순 간호장이 차트를 내밀었다. 윤철 동무라는데 당 간부 아들이라니 조심해서 모시시오. 302호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서 있던 그가 돌아봤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간호사 동무시요? 그의 목소리는 북조선 남자답지 않게 부드러웠다. 네. 리정화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상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환자를 수백 명 봤는데 왜 이 사람만? 그는 맹장염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퇴원하지 않았다. 정순 간호장은 간부 집안 자제들은 원래 그렇다고 했지만 난 알았다. 정화 동무. 어느 날 저녁 그가 복도에서 날 불렀다. 네. 오늘 당신 2-4시간 지났는데 왜 안 가요?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그가 있어서 가기 싫었다. 미쳤구나, 리정화. 이건 안 돼. 어느 날 밤 병동 순회를 마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는데 내 가운 주머니에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뭐지? 펼쳐보니 윤철의 글씨였다. 정화 동무. 내일 새벽 5시 병원 뒤 대동강변으로 나올 수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누가 보면.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난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내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정화야, 너 어디 가니? 룸메이트 은희가 잠결에 물었다. 화장실. 강변엔 윤철이 먼저 와 있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왔구려. 정화 동무. 왜 날 부르셨습니까? 당신을 보고 싶었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윤철 동무. 우린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은 간부 집안이고 난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나는 당신이 좋소. 리정화 동무.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다. 당의 규율, 계급의 벽, 모든 게. 그날 이후 우리는 몰래 만났다. 새벽 강변, 병원 창고, 야간 당직실. 들키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정화. 이거 받으시오. 윤철이 작은 종이약을 건넸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오. 접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순 간호장이 날 불렀다. 정화 동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보이부에서 동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조심하시오. 보이부? 벌써 알고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윤철에게 쪽지를 보냈다. 위험합니다. 당분간 만나지 맙시다. 하지만 다음 날 윤철은 내 앞에 나타났다. 정화 동무, 우리 남조선으로 도망칩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소. 뭐라고요? 그의 눈이 진지했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남조선?
그건 사형감이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언제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난 알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끝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철아, 우리 살 수 있을까? 1995년 12월 3일 새벽 2시. 보이부 지하 신문실로 끌려갔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시멘트 바닥은 얼음처럼 차갑고 조사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리정화 동무, 윤철 동무와의 관계를 자백하시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 편지는 뭐요? 정화, 당신만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이게 아무 관계도 아니란 말이오. 손이 떨렸다. 윤철의 글씨가 적힌 종이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어떻게 저걸 찾았지? 윤철 동무는 이미 체포됐소. 당 간부의 아들이 간호사 따위와. 조사관이 비웃었다. 지금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윤철 동무가 일방적으로 집착했다고만 진술하시오.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윤철을 배신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윤철아, 미안해. 나는 하지만 내 입은 다른 말을 했다. 사랑했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윤철 동무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날 사랑했고요. 그날 난 죽음을 선택했다. 아니, 윤철을 선택했다. 열흘 뒤 정순 간호장이 면회를 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화야, 간호장 동무, 윤철 동무가 어제 처형됐다.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공개 총살이었다. 반당 반혁명 행위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화야, 왜 부인하지 않았니? 넌 살 수 있었어. 난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윤철아, 아파? 무서웠어? 마지막 순간에 날 원망했니? 나흘 뒤 나는 함경북도 강제노동단으로 이송됐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밤엔 얼어붙은 막사에서 떨었다. 야, 넌 뭐 하다 들어왔냐? 같은 막사 여자가 물었다. 사랑했다. 뭐, 사랑했다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북조선에선 사랑도 죄였으니까. 윤철아, 난 아직도 살아있어. 왜 날 두고 먼저 갔어? 1998년 1월 강제노동단 3년째 되던 겨울. 은밀한 소문이 돌았다. 국경 경비가 허술해졌다. 지금이 도망칠 기회다. 도망친다고? 어디로? 남조선으로? 하지만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 윤철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 정화, 같이 갈래? 막사 동료 명숙이가 속삭였다. 갈게. 눈 덮인 새벽 4시 우린 막사를 빠져나왔다. 달빛 아래 두만강이 얼어붙어 있었다. 저기 건너면 중국이야. 조심해. 얼음 얇은 데도 있어. 얼음 위를 걸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윤철아, 나 지금 도망가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앞에서 윤철이 보였다. 정화, 윤철, 하얀 눈 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정화. 잘 가고 있소. 윤철아. 넌 난 괜찮소. 당신은 살아야 하오. 꼭. 손을 뻗었지만 그는 사라졌다. 환영이었다. 알아. 넌 죽었다는 거. 하지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정화, 뛰어. 명숙이가 소리쳤다. 난 뛰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윤철의 목소리를 가슴에 안고 살기 위해 뛰었다. 서울 반지하 방 2024년 11월. 라디오에서 반갑습니다가 끝나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안내입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아파트 창문들. 윤철아, 여긴 정말 밝아. 넌 한 번도 못 봤지. 그날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을 거쳐 남한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다. 브로커, 수용소, 조사, 정착. 모든 게 악몽이었다. 엄마, 밥 다 됐어? 15살 딸 은지가 방문을 열었다. 응. 다 됐다. 은지는 내가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남자의 딸이다. 그 남자는 은지가 3살 때 떠났고 난 혼자 이 아이를 키웠다. 엄마, 또 멍 때리고 있었어? 아니, 엄마는 가끔 딴 세상 사람 같아.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 뭐라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모른다. 엄마가 북조선에서 사랑했던 남자 이야기도 강제노동단 이야기도 두만강 위에서 본 환영도. 윤철아, 나 잘 살고 있어. 딸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속에 종이약 한 마리가 있었다. 윤철이 준 마지막 선물. 엄마, 그거 뭐야? 옛날에 누가 준 거. 남자친구? 응. 어떤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더 용감한. 은지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난 종이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다. 윤철아, 넌 지금 어디 있니? 하늘에서 날 보고 있어? 아니면 이미 날 잊었을까? 라디오에서 다시 노래가 흘렀다. 북조선 노래가 아니라 나만의 옛날 발라드였다. 사랑했지만 이별했고, 그리워하지만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윤철아, 혼자 중얼거렸다. 난 아직도 못 잊었어. 눈물이 흘렀다. 29회 만에 처음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래, 난 평생 못 잊을 거야.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도, 내가 널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도 모두. 종이약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갔다. 은지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엄마, 빨리 와. 배고파. 그래, 밥을 먹으며 은지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다. 웃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1995년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윤철아, 난 살았어. 내가 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게 진짜 사는 걸까? 밤 10시 은지가 잠들고 난 혼자 창가에 앉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윤철아, 들리니?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모를 말을 했다. 내 목소리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정화, 당신은 살아야 하오. 그 말이 그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안에 산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살 것이다. 사랑은 북조선에선 죄였다. 하지만 남조선에 와서도 평생 가슴에 지고 가야 할 벌이었다. 2024년 11월 18일 밤 설거지를 하다가 라디오를 켰다. 딸 은지는 학원에 갔고 반지하 방엔 나 혼자였다. 밤의 FM,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1990년대 북한 평양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간호사와 당 간부 아들의 이야기. 손이 멈췄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다. 설마 내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원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난달 한 청년 방송작가가 우리 동네 탈북민 센터에 왔었다. 북한 실화를 취재한다며. 그때 내가 말했구나. 1995년 겨울 평양중앙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당 간부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북한에선 용납될 수 없었고 라디오 앞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떨렸다. 한 달 전 탈북민 센터 상담실. 26살쯤 돼 보이는 여자 방송작가가 앉아 있었다. 어머님 혹시 북한에서 겪으신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이야기?
네, 사랑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 그 단어를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윤철아,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있긴 한데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소. 물론입니다. 익명으로 방송할게요. 그날 난 29회 만에 처음으로 윤철 이야기를 했다. 병원에서의 첫 만남, 새벽 강변의 약속, 편지, 체포, 신문, 그리고 총살. 그분이 돌아가셨군요. 작가의 눈이 붉어졌다.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혼자 간직하고 계셨어요? 뭐라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왜냐고 말하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내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게 하고 싶었으니까. 어머님 혹시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작가가 노트북을 열었다. 북한 당 간부 집안 사람들은 당시 카세트 테이프에 음성을 남기곤 했대요. 혹시 이름이 윤철 씨 맞으시죠? 어떻게? 국가기록원에 북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다. 29년 만에 윤철의 목소리를. 현재 반지하 방.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 시간 기적처럼 그분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1995년 윤철 씨가 당시 육성으로 남긴 테이프입니다. 숨이 멎었다. 정화 동무 윤철입니다. 오늘은 1995년 3월 5일이고 윤철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틀림없이 윤철의 목소리였다. 윤철아, 윤철. 정화 동무 나는 이제 곧 처형될 것이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소. 마지막으로 동무에게 전할 얘기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든 꼭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내가 지금 처형된다 해도 당신을 사랑한 사실만큼은 후회하지 않소. 정화 동무 너무 보고 싶소. 29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나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윤철아, 나도 후회 안 해. 정화 동무를 사랑한 것, 그게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지겠습니다. 정화, 당신은 꼭 살아남으시오, 꼭. 라디오를 껴안았다. 마치 윤철을 안는 것처럼. 살았어. 살았다고. 당신이 원했던 대로. 만약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알아주시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했다는 것을. 테이프의 잡음이 들리고 윤철의 목소리가 끊겼다. 예상 1995년 윤철 씨의 육성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리정아님, 듣고 계신가요?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윤철아, 내가 찾아온 거니? 라디오를 끄고 창가에 앉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윤철 동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서랍을 열고 종이약을 꺼냈다. 윤철이 접어준 마지막 종이약이었다. 엄마. 왔어. 은지가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왜 울어? 눈물을 닦았다. 웃으려 했지만 웃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 있었어? 은지야,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있었어. 옛날에. 은지가 내 옆에 앉았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나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 어디 있어? 하늘에.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 사람, 엄마 사랑했을 것 같아. 응. 엄마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사랑한 거지. 15살 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그래. 사랑은 기억하는 거구나. 윤철아. 들려?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그게 죄라면 난 평생 죄인으로 살 거야. 종이약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달빛이 종이약을 비췄다. 윤철아. 고마워.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모를 말을 했다.
내 목소리를 다시 들려줘서. 1995년 겨울 윤철은 죽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29년을 건너와 오늘 밤 내 곁에 돌아왔다. 사랑은 죽지 않는구나.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윤철일까? 아니면 저 별빛 중 하나일까? 정화, 당신은 꼭 살아남으시오. 라디오 속 윤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알아. 윤철아. 그래서 난 오늘도 숨을 쉬고 있어. 종이약을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마치 윤철의 손길처럼. 잘 자. 윤철아. 그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안에 산다. 그게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이유다. 그리고 내일도. 반지하 방의 불이 꺼졌다. 하지만 내 가슴 속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29년 전 그날처럼.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 기억하는 한숨 쉬는 한 살아있는 한.